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수능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 좀 더 고민이 많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수능 끝 논술 보러 가야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별고사, 즉 논술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실제 수능을 너무 잘 봐서 내가 보험 삼아 써놓은 논술 전형 그 대학 안 가면 좋겠지만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4개 케이스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 케이스를 보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함께 고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데이터를 써요? 이 말이 제일 많죠. 보통 제가 딱 2개 쓰는데 고속성장 분석기하고 진학사 모의지원 많이 씁니다. 거의 10만 명 이상 쓰니까 저 2개 데이터를 제가 추천하고요. 작년 입시결과 가지고 뭔가 결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 입결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작년 입시 결과가 올해도 맞을 거면 경쟁률 똑같아야 되고요. 수능 난이도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 나, 다군, 군 배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올해는 다군에 무전공이 많이 들어왔고 학과 배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능 산출식이 바뀐 대학도 많아서 작년 입시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합격 여부, 저 대학을 내가 작년 입시 결과 봤을 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논술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실수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데이터를 써서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가늠하시는 게 좋다입니다. 그리고 이 2개 데이터에서 최초 컷, 진학사는 보통 최초 컷이라고 하고 고속 성장 분석은 점수가 3개 나오는데요. 제일 높은 적정 점수보다 꽤 내 수능 점수가 높으면 결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점수가 꽤 높지 않고 좀 비슷해. 그러면 응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건국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데 2개의 데이터를 보니까 경희대 최초합이 뜨게 되면 그러면 굳이 건국대 논술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결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국대 논술 보러 갈까 했는데 저 2개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최초합이 안 뜨고 추합 범위가 자꾸 떠요. 추가 합격. 자, 그러면 응시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합격이라는 게 합격할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불안하니까 응시가 맞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 데이터 보니까 합격, 어떤 회사 보니까 불합격, 뭐 이렇게 각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 이 데이터마다 합불이 계속 바뀐다 라고 하게 되면 응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내가 점수가 높게 나오게 되면 보러 가지 않는다, 좀 애매하면 보러 간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되게 바라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니까 논술 보러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등 떠밀어서 저 아이를 논술 고사장에 보낸다 할지라도 얘가 응시를 거부했는데 거기 가면 제대로 쓰고 나오겠습니까? 백지 낼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학생이 거부한다, 보러 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논술을 보러 가게 되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논술 전형 경쟁률이 워낙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뭐 메디컬 같은 경우는 200대를 넘는 경우도 워낙 많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응시 자체가 합격을 반드시 단정 짓지는 않아요. 그냥 불안한 마음에 한번 보러 가는 거지 논술을 보러 간다가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면 논술 보러 가도 관계없고요. 조금 내가 점수가 좀 남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논술 보러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시 논술 지원 여부를 결정을 잘해야 정시 원서 쓸 때 후회가 남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쪽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11월 가채점 성적 가지고 논술 지원 여부 따질 때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냐면, 제발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려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은 논술을 안 보고 정시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욕심 부립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시에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딱 그 대학밖에 못 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때 논술 보러 갈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정시 상담할 때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정시 지원 전략도 꼬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욕심보다는 아쉬움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채점 성적 갖고 논술 보러 갈 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쉬움을 최대한 줄인다 이런 의미고요. 이것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얘기할 텐데 11월 가채점 등급 컷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능 응시자가 보통 50만 내외인데 실제 표집하는 표본 데이터는 5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각 회사마다 등급 컷을 추정하는 데이터가 다르긴 해요. 어떤 회사는 뭐 고등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 입력한 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르기도 하긴 하는데 두 개 회사가 대략 5만 명 정도 표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수능 성적 과목 입력 건수로 해서 되게 많게 보이긴 하는데 그 과목을 한 학생으로 쪼개보게 되면 대략 5만 건 정도 돼요. 몇십만 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과목을 합쳐서 몇십만 건이지 한 학생으로 보게 되면 대략 5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 응시하는 학생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표본을 갖고 등급컷을 내다 보니까 잘 안 맞죠. 그래서 이때 내가 뭔가 등급컷에 걸려있는 것 같다. 등급컷에 조금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등급컷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과감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말로만 하니까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4개 케이스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대 논술전형 신소재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응시하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실제 모의지원 성적 입력해서 이 학생 보니까 보통 이거 제일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거 잘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발 배터리 칸수 보지 마세요. 이거 6칸이에요? 최초 합격이에요. 얘가 더 중요하긴 하죠. 7등입니다. 이 학생 중에서 7등이고요. 위치 보세요. 저 앞에 있죠. 이 정도면 정시에 연대 신소재 쓰게 되면 매우 안전하게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안 가도 될 것 같아. 네가 고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연대를 네가 더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시에 연대 쓰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어지간하면 제가 논술 보러 가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모의 지원이고 고속 성장 보게 되면 71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수 보게 되면 적정, 제일 높은 게 711. 이것보다도 꽤 높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결시해도 될 것 같아. 괜찮아. 정시해서 잘 써보자.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건국대 논술 수의예를 응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입니다. 모의 지원 보니까 6칸이에요. 이거 제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최초 합격이고 10등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는 최초 합격자라고 판정된 학생들이고 여기는 추가 합격자이고 얘들은 불합격자예요. 여기는 등수, 여기는 점수입니다. 이 학생은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모의지원을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최초 합격이긴 한데 조금 뒤에 있죠. 그리고 고속을 돌려보니까 충남대 수의대가 201.53인데 적정 점수보다도 부족하고 예상 점수보다도 부족하고 요 소신과 예상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이 떴습니다. 그럼 여기는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논술을 보러 가는 게 맞죠. 대학이 조금 이게 수의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선호하는 게 맞지 않긴 한데 그냥 그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관점만 보겠습니다. 즉 충남대 수의대가 이게 불안해 보인다라는 거죠. 데이터상. 그러면 논술 보러 가야 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대학이 좀 차이가 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개의 데이터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 싶으면 논술을 응시해 보시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외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은 숭실대 영어영문 논술을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냐면 숭실대는 잘 잡힐 것 같은데 나는 정시에 건대 동대 라인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숭실대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홍익대, 건대, 동대가 선호도가 높으니까 자기는 숭실대 논술 안 보고 나는 홍익대 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 보니까 5칸 추가 합격이고 352등이에요. 그리고 최초 합격이 아니라 추가 합격 범위의 가운데보다 뒤에 있어요. 그리고 고속 보게 되면 홍익대 경영이 지금 적정 점수보다는 모자르지만 예상 점수는 위에 있죠. 그럼 여기도 추합이고 여기도 추합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내가 추합 보고 논술 보지 않고 홍익대를 추합으로 써볼까? 이렇게 결정하느냐 마느냐예요. 이건 간대가 좀 튼튼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경험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 많은 경험을 봤을 때 요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홍익대 추가
합격 거의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 전화 받아요. 그럼 그날까지 되게 쫄리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내가 그냥 숭실대 논술 포기하고 나 그냥 홍익대 추가 합격 갈 것이냐, 이런 케이스겠죠. 실제 이 학생은 홍익대 추가 합격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케바케예요. 이렇게 데이터 떴을 때 여기도 추합이고 여기도 최초합이 안 뜰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물론 추가 합격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뭐 쓸 수 있긴 하나, 실제 원서를 써보고 수시에서 불합격이 돼보신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아실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게 되면 저는 그냥 논술 보러 가. 왜? 논술 본다는 것 자체가 합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논술 보러 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래 잘했다.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정시 또 쓰면 되죠. 뭐 붙으면 소수에 납치되는 거긴 하긴 하지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갈 수 사실 없어요. 뭐 하나 버리고 뭐 하나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멘탈이 탄탄하게 되면 정시까지 가서 취업 노력을 쓴다, 이거입니다. 이 학생은 조금 드라마틱한 케이스였는데 한양대 논술 전형 기계공학과를 응시해요 말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 겨우 잘 나왔기 때문에 한양대 및 몇 개 대학은 그냥 보험사만 쓴 거예요. 근데 문제 이 학생이 국어를 망했어요. 실제 수학은 100점이었단 말입니다. 수학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이 학생이 제일 원픽의 대학은 연세대였거든요. 연세 딱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최초 합에도 없네요. 이 학생은 추합에도 없어요. 그러면 불합격자 그룹에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 라인 모의 지원이나 고속 돌려보게 되면 안전하게 떠요. 근데 이 학생은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의견 충돌했었던 게 뭐냐면, 나는 데이터 이렇게 나와도 나 정시에 연대 쓸래. 그러니까 연대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연대 쓸래.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데이터 봐도 이거 불합격이고 여기 고속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 예상 점수와 소신 점수 여기 좀 있잖아요. 최초 합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 심정을 알거든요. 부모는 논술 보러 가라. 나는 보기 싫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싫으면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의견 드렸냐면,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연고대가 최초합, 추합까지 어렵긴 한데 국어를 워낙 좀 그래서 지금 서강대, 성대, 한양대 뭐 정시 써도 뭐 합격할 것 같으니까 연고대 상향 지원 카드로 한번 고민해 보자 라고 해서 실제 정시에 만난 케이스입니다. 11월 가채점 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실제 여기서 붙었어요. 여기 추가 2차로 붙었습니다. 실제 최종 컷은 그 뒤로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그해 연대 신소재가 좀 펑크가 좀 났습니다. 실제 예상 컷이 지금 최종이 708.54였잖아요. 실제 컷이 690 몇 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튼튼하고 정시에 가는 의지가 강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능 가채점 성적 갖고 이제 논술 보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쉬움이 남지 않은 상태로 가채점 성적 가지고 논술 지원 여부를 따진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이 논술 보러 가기를 한사코 거부한다면 아이의 의견을 따라준다 입니다. 그리고 논술 응시 자체가 합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술 애매한 상황이면 보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시 상담을 부정적인 생각 없이 아쉬움 없이 쓸 수 있어요. 왜 그때 논술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게 되면 정시 쓰는 내내 그게 남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또 재수까지 고민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눌러두시고 아쉬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채점 성적 갖고 논술 지원율을 따지는 걸 말씀드립니다. 2개 데이터 이용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진학사, 모의지원, 고속 성장 분석기. 점수가 여유 있게 남으면 논술 보러 안 가도 되는데 애매하면 논술 보러 간다. 근데 이 학생처럼 애매한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냥 어쨌든 정시 한양대 요급 라인 갈 수 있으니까 연고대 던져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또 학생이 그렇게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부모님들 아이견 따라주세요. 이게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수능 잘 보셨을 거라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성적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